준비되셨으면 읽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인 C군이 고등학교 때 겪었던 다소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가끔 살다 보면 정신없이 뭔가를 찾는 사람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본인에게만 보일 때인데요. 그럴 때는 절대 모른 척 하십시오. 그거 사람 아닙니다. 때는 고2 때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해운대 송정 바닷가에서 놀다가 집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한 아가씨가 뭔가를 찾고 있더라고요. 이상한 것이 아가씨가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뭐라고 묻는데 아무도 대꾸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동네에 사는 미친 여자라서 그러려니 하는 것인가? 라며 버스를 계속 기다리는데 어느 시점에서 그녀가 저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제 보라색 핸드백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런데 목소리가 말이죠. 사람 목소리라고 하기에는 뭔가 아주 많이 이상했습니다. 이것이 육성으로 내는 소리는 아닌 것 같고 높이도 없고 누군가 내 머릿속으로 텔레파시처럼 목소리를 흘려보낸다고 할까요? 아무튼 알 수 없었습니다. 무시하기 미안해서 모른다고 이야기하려는 찰나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를 봤나? 라며 누군가가 제 뒤통수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안구가 앞으로 튀어나올 듯 강하게 쳐서 엄청 아팠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웬 할머니께서 저에게 화를 내며 또 때리시려는 겁니다. 아무리 노인이라도 저는 화가 나서 할머니 왜 때리세요? 제가 뭐 잘못했다고요? 할머니께서는 무섭게 노려보며 이놈이 말대꾸를 하네? 라며 또 머리를 세게 때리시는 겁니다. 기다리던 버스가 오고 저와 친구를 비롯한 할머니까지 모두 그 버스에 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말을 걸었던 여자만 버스에 타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기분에 창밖을 보며 중얼중얼거리며 마음을 잡고 있는데 아까 저를 때렸던 할머니께서 학생아, 아까 많이 놀랬지? 미안하다. 니한테 요망한 기 붙어가지고 내가 그거 떼어내려고 그랬다. 아까 그 여자, 그기 사람 아니고 귀신이다. 저는 뭔 대낮에 약 파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더 이상 분란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또는 이 할머니 정신이 편찮으실 수도 있어서 그냥 네 건성으로 대답만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 고것한테 모른다고 대답했으면 찾아내라고 니한테 붙었을 기다. 그 요망한 기 붙으면 그때부터는 살 날 얼마 안 남은 기라. 지도새도 모르게 죽는 기다. 조금 무서웠지만 그냥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무시했습니다. 친구가 버스에서 내릴 때 저에게 그러더군요. 아까 할매가 여자 이야기 하더만 우리 버스 기다릴 때 니한테 뭐 물어본 여자 없었잖아? 어? 뭐야? 친구는 못 봤다고. 남자애만 봤다고. 이 주인공만 봤다고. 친구는 전혀 못 본 여자. 아마 할머니 말씀대로 그 버스 정류장에서 저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3번 정도 봤는데요. 일부러 못 들은 척 피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사람이 어려우면 당연히 돕는 게 인지상정이지요. 그런데 목소리, 말투부터가 다릅니다. 사람의 육성이 아닌데 언어를 억지로 쓰려고 한다고 느끼거나 귀가 아닌 머릿속으로 목소리가 들릴 때 그때는 반드시 모른 척 하세요. 그거 사람 아니고 귀신입니다. 어땠나요? 첫 번째 사연? 버스 정류장에서 귀신을 본 거네. 그리고 이 할머니는 좀 신기가 있으신가 보네. 할머니도 이 여자를 봤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주인공을 도와줬다는 거 아니야. 무서워요? 예열 좀 되셨나요? 근데 간지러 죽는 줄 알았네. 씨. 일부러 참았어. 이번에는 폐공장에서 겪은 일. 폐공장 이야기. 때는 제가 초딩 5, 6학년 때쯤에 2000년도 무렵 당시 친구들 사이에서 비비탄 총으로 서바이벌 같은 걸 즐겨 했습니다. 외투로 두꺼운 점퍼 입고 맞추는 게임을 친구놈들끼리 했었는데 학교에서 하다가는 걸려서 비비탄 총을 압수당하기 일쑤였고 어디에서 할까 장소를 물색하던 중 혜태 폐공장의 위치를 알아내서 한동안 그 공장에서 서바이벌이라는 비비탄 총쏘기를 즐겼었습니다. 와, 폐공장은 좀 무서운데? 폐공장이라 입구는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있고 뒷 논가와 강이 마주보는 도로로 가는 쪽 입구가 허늘하니 열려있어서 항상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입구가 있었나봐요? 들어갈 수 있는? 항상 학교가 끝나는 해질녘부터 해가 완전히 질 때까지 놀다가 귀가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엄청 어두워질 무렵에는 항상 친구들 중 한 명씩 꼭 이 건물로 들어오는 큰 트럭을 보았다고 그 목격담을 말해주었습니다. 폐공장인데 트럭이 들어올 일이 없을 텐데 들어왔다고? 저를 포함해 단 한 명이 그 트럭을 전혀 못 보았고 전마들이 겁주려고 구라치는 거라며 우리 둘의 우정을 다시금 다졌죠. 본인하고 친구 다른 한 명하고는 못 봤다고? 다른 친구들만 봤다고? 제가 살던 곳이 촌구석이라 총알이 나가는 게 그리 센 편도 아니어서 그냥 적군과 마주치면 도망가고 쫓고 그런 뜀박질 같은 놀이였는데 친구 중 한 명이 부잣집 친구를 데려오더니 전동총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애들이 이제 점점 도파민을 찾아가지고 전동총까지 진출을 했나 보네. 총알도 여러 개가 한꺼번에 발사되는가 하면 그 세기는 어찌나 세던지 약간 샷건 같은 건가? 가지고 있던 어떠한 총보다 멀리서 페트병을 맞추는 게 사거리 하나는 일품인 비비탄 총이었지요. 아, 비비탄 총인데 전동 총인 거야? 그만큼 세기가 강했습니다. 다들 몇천 원짜리 권총만 가지고 빵빵 싸대었지 이런 전문적인 비비탄은 없었으니까요. 몇 날 며칠을 하다가 친구들이 느낀 거는 이 부잣집 녀석은 도무지 못 이긴다는 거였습니다. 장비빨은 못 이기지. 이 친구들도 격차를 느끼고는 같이 팀이 되거나 아니면 안 하고 싶다는 눈치였죠. 게다가 고가의 총이니 상당히 부러운 눈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녀석이 5대1로 싸워보자는 제안을 했죠. 5대1로? 부잣집 녀석은 기세 등등해져 해볼 테면 해보라 하더이다. 우리는 술래잡기 형식으로 재빨리 자리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 부잣집 녀석이 우리를 찾다가 말고 어딨냐? 나와라. 이러다가 갑자기 혼잣말로 왜 거기에 있냐? 이러면서 폐건물 안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부잣집 녀석이 이런 말을 했다고? 잠깐만, 폐건물 밖에서 싸우는 거라 그랬나? 아, 폐건물 밖에서 싸웠나 보네? 그러다가 얘 혼자 들어갔나 보네? 부잣집 녀석이? 우리들의 룰이 있었는데 건물 안의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하니 건물에 들어서지는 말자는 거였습니다. 아, 그러면은 안에 들어가지 말자고 했는데 들어갔나 보네? 그러니까 뭘 봤나 봐요? 그러니까 친구가 안에 있는 걸 봤나 봐. 그러니까 얘가 들어간 거겠지? 건물 안은 유리 조각이 사방에 흩어져 있어서 한 번은 안에서 놀다 넘어진 친구가 손바닥을 꿰맨 적이 있어서 그건 정말 어기면 안 되는 룰이었죠. 다친 친구가 있어가지고 룰을 정한 거구나. 물론 이 부잣집 친구도 잘 알고 있는 룰이었습니다. 그걸 목격한 저와 제 친구들은 한동안 잠복하다가 이 부잣집 녀석이 안 나와서 녀석이 들어간 건물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불러도 대꾸가 없고 한 명은 해가 지자 무섭다며 돌아가자고 보채기까지 했죠. 저는 안으로 들어가서 찾아오자고 했는데 친구 중 한 명이 권총에 달린 손전등을 뽑아서는 이걸로 안에 들어가자고 합니다. 권총에 손전등이 달려있어? 이 친구도 좀 좋은 권총 쓰는 거 아니야? 보통 권총에 손전등이 안 달려있지 않아? 좋았구나. 저는 스릴 넘치는 이 숨바꼭질에 두근거려 앞장을 섰죠. 유리 조각이 밟히는 소리는 우리가 어디쯤에 도착했는지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건물의 가장 안쪽이죠. 건물의 가장 안쪽에 유리 조각이 많았나봐요. 건물이 얼마나 어두우면 달빛도 들어오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폐건물에 귀뚜라미 우는 소리나 쥐소리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들이 밟고 있는 유리 소리가 전부였죠. 근데 어디 멀리선가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러는 게 건물에 울려 들려오는 겁니다. 야! 니가 또 술래다? 30초 세라. 30 29 28 저희는 숫자를 세는 소리를 따라 녀석을 찾아갔는데 이 부잣집 녀석이 벽에 기대어 혼자 숫자를 세아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뒤통수를 때리고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버럭 소리를 냈죠. 그러더니 부잣집 녀석이 왜 안 도망가고 있냐고 뭐라 하는 겁니다. 뭔 개소리냐. 너 혼자 가위바위보하고 서바이벌 게임 하냐. 우리 여태 밖에 있었다. 그러더니 하는 말. 방금 니네랑 가위바위보해서 내가 술래됐다 아이가. 이기 미친다 진짜. 근데 왜 갑자기 사투리 쓰지? 이러고 친구들이 단체로 야유를 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 부잣집 놈이 우리가 자기 따돌렸다고 놀리는 건 줄 알았습니다. 뭐 이제 친구놈도 데려왔겠다. 건물에서 나오려고 2층의 베란다 같은 발코니에서 2층까지 올라간 거야? 친구 한 놈이 제 옷깃을 붙잡더니 기겁하며 하는 말이 그 트럭 이러는 겁니다. 그때 마침 차량이 들어서는 소리가 들려와서는 정말 친구들 말대로 큰 화물 트럭이 들어섰는데 저 공장 안에서 정차하더니 시동을 꺼버리더군요. 이 주인공이랑 다른 친구 한 명은 트럭 본 적 없다 그랬잖아. 근데 이번에 봤네. 근데 아무도 차에서 내리지 않는 겁니다. 사람 소리도 안 들리고요. 차는 움직였는데
아 씨발 왜 안 내리는데 내 집에 늦었는데 이러고 친구들끼리 낄낄거리는데 근데 친구 중 한 명이 기겁하더니 안에 아무도 없었다. 어? 정말 뭐라는데? 몰라 니도 임마랑 같이 숨바꼭질 하러 가라. 이 녀석은 우리 말을 들은 채 마른 채 하더니 식은땀을 소나기처럼 쏟더니 차 안에 아무도 없었다고! 운전하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반신반의하며 운전석을 바라봤는데 아 왜 자꾸 웃냐고! 아씨 웃으니까 참을 못하겠네. 운전석을 바라봤는데 정말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운전했어? 누가 시동 껐어?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하며 멀리서 사람 인기척을 훑어보는데 건물 위층에선가 또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층에서?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들렸다는 거지? 뭐 트럭 소리? 아 엄마!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니 글 봐도 놀랬어. 위층에서 가위바위보 소리가 났다고? 가위바위보 뽀뽀. 야 니가 술래다 30초 세라. 저희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6명 우리 모두는 같이 있었습니다. 부잣집 친구도 포함해서. 아니면 누가 이 소리를 내었나? 저희는 겁에 질려 진짜 술래라도 된 듯 도망갔는데 공장을 벗어날 즈음 친구 한 놈이 숨이 끝까지 차오를 듯 달리면서 하는 말이 야 방금 거 위층에서 난 소리 맞지? 왜? 여기 2층뿐이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은 2층. 우리가 있는 건물은 2층 뿐이었죠. 근데 위층에서 소리가 났다고? 옥상은 없나? 옥상이 오래전 말하자마자 옥상 얘기가 나오네. 오래전 옥상으로 올라가 보려 했지만 옥상으로 향하는 문은 큰 자물쇠로 잠겨 있어 들어가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저희는 죽어라 달려서 건물에서 벗어나 초등학교 앞에 벤치에 앉아 겨우 숨을 돌렸는데 부잣집 녀석이 멍해져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럼 여태 자기는 누구랑 있었냐고 묻더군요. 그래 가위바위보 했다고 그랬잖아. 근데 친구들은 밖에 있었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는 말문이 막혔죠. 더 기가 막힌 건 비비탄 총을 그것들에게 빌려줬다는 겁니다. 그 전동 비비탄 총. 그 다음날 찾아보기로 하고 다음날 하굣길에 찾아갔을 땐 트럭은 갔는데 없고 그 건물 밖 외곽에서 산산조각난 비비탄 총을 발견하고는 그대로 돌아가 다시는 그 공장 근처로 찾아가지 않았죠. 벌써 10년이 지난 일인데 그날 이후 너무 무서워서 잠에 못 들거나 악몽을 꾸는 게 잦았습니다. 특히 유년 시절 몽유병을 앓던 저는 더욱이 친구들보다 심했죠. 현재는 그때 친구였던 녀석들 중 2명만 연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 사이에서 술자리 안주 이야기로 가장 좋은 소재입니다. 술 한잔하면서 이야기하면 여전히 소름이 돋을 정도로 생생한 악몽이었죠. 걔 중 한 명은 너무 나쁜 기억이라며 더 이야기하지 말자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트럭과 그 가위바위보 소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미스테리입니다.
현재 그 혜태 공장은 쓰레기 처리장으로 바뀌어 건물도 허물어지고 철 조각들이 쌓여있죠. 오. 근데 아까 채팅에서 혜태공장 광주 쪽밖에 없었을 거라고 하셨는데 이거 팩트체크 좀 들어가 봐야 되나? 팩트체크. 어씨 네이버가 어두우니까 조금 무서운데? 혜태 나무 위키. 나 좀 궁금한데? 혜태 아니 그 회사 혜태 뭐라 써야 돼? 혜태 회사 나무 위키. 혜태 제가 아마 공장 같은 거 있을걸? 그 어디 있었다고? 아 그래요? 근데 사투리 보면은 갱상도죠? 사투리 갱상도 아닙니까? 맞지? 이러는 거 보니까 전라도는 아닌데. 경상 경남 경상도하고는 인연이 없나 본데? 뭐야 이거? 실화는 아닌가? 아 근데 지어낼 거면은 조금 디테일하게 좀 하지. 전라도 사투리를 넣든가. 아니 왜 경상도에 공장이 없는데 경상도 사투리를 넣어? 뭔가 공포 이런 사연 만들 때 경상도가 좀 더 공포스럽나? 사투리 중에서? 약간 세잖아 억양이. 그래서 그런가? 아무튼 뭔가 뭐 실한지 뭐 가짠지는 모르겠지만 좀 찝찝하지만 좀 무섭네요. 2층까지밖에 없는데 주인공이랑 친구들은 2층에 있었는데 위쪽에서 가위바위보 하는 소리가 들렸고 옥상으로 가는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부잣집 친구가 술래였는데 너 거기 왜 있냐고 하면서 들어갔잖아? 우리끼리 들어가지 말자 그랬는데 그러면서 어딨냐 나와라 왜 거기에 있냐 이러면서 들어갔대잖아. 그러니까 왜 거기에 있냐 이런 거면은 뭔가 귀신이 다른 친구들 모습으로 있었나봐. 그러니까 이제 아는 얼굴이니까 그냥 의심 없이 왜 거기에 있냐 하면서 들어간 거겠죠? 그러면서 가위바위보도 하고 아까 뭐 너네랑 가위바위보 하고 있었다며. 방금 니네랑 가위바위보해서 내가 술래됐다 이거. 무섭긴 하다. 이번에는 카페에 올라온 것도 봐볼게요. 제목은 어릴 때 있었던 일. 이 이야기는 실제 체험 플러스 부모님의 증언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있었던 일임. AI로 만든 컨 만화인데 대사 안에 글자를 제대로 수정을 안 해줘서 그냥 썼습니다. 약간 수정도 하셨고 6살, 7살 정도의 부모님을 따라서 시골에 놀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시골이 대전 시내에서 버스를 3-4시간을 타야 갈 수 있는 곳인데 주변에 민가를 제외하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와, 대전 시내에서 버스를 3-4시간이면은 대전이 아닌 거 아니에요? 대전 안에서 대전에서 대전인데 3-4시간이나 걸려요? 옛날이라 그런가? 옛날 버스라? 이렇게 부모님이랑 같이 시골 가셨대요. 버스 타고. 안녕. 마을은 집성 같은 친족끼리 주로 살아가는 마을. 아, 다 그 가족끼리 모여 계신 마을이었어? 집성. 잠깐만요. 노래가 조금 무섭거든요? 잠시만요. 네. 너무 무서우면 저도 집중이 안 돼요. 자, 다시. 마을은 집성촌인데 저희 집과 옆집은 6촌 관계로 50cm 정도로 낮은 담벽 하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교류도 많고 친하게 지냈었죠. 어른들은 웬일인지 평소 시골에 갔을 때와 다르게 분주했고 저는 혼자서 심심해서 항상 하던 대로 시골 탐험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는 모르겠지만 뒷산을 따라서 하천을 걸으면서 놀고 있었는데 옆집 친척분, 저의 육촌이니 제 증조부, 증조부시면 엄청 할아버지신가? 친척분이 뒷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냥 그림만? 할아버지. 할아버지 만났네? 평소에 저를 귀여워해주시던 분이라 반갑게 인사를 했지만 피곤하셨는지 인사를 받아주지는 않으셨지만 집으로 돌아가시길래 저도 그분의 뒤를 따라서 집으로 같이 돌아갔습니다. 뭔가 벌써부터 이제 귀여워해주신 분인데 인사를 안 받아주신 게 조금 무서운데? 평소처럼 이런저런 말을 건넸지만 답은 안 해주셨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집에 도착했는데 식구들이 전부 검은 옷을 입고 밖에 나와서 뭘 찾고 계셨었죠. 절 찾는 줄 알고 혼이 날까봐 걱정을 했지만 의외로 혼나진 않았고 저 말고 누군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엄마! 친척 아저씨랑 같이 왔는데 어디 계셔? 안 보이네? 집까지 같이 왔는데 집에서는 안 보였어요? 나 뭔가 알 것 같아. 어떡해. 씨! 그림 왜 이렇게 무섭지? 검은 옷 입은 거? 가족들? 근데 어느새 본인도 검은 옷을 입고 있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주변이 싸늘해지더니 어른들이 다 저를 쳐다보셨어요. 어머니께서 얘야 지금 누구랑 같이 있었다고? 물으셨고 옆집 친척 아저씨랑 저기 산 밑에서 만나서 집까지 같이 걸어왔어. 이 말에 어른들은 거기가 어디냐고 절 다그치셨고 울면서 제 증조부와 만난 곳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행방불명된 제 증조부를 시신으로 경찰과 식구들이 발견했습니다. 산에서 행방불명 되신 거예요? 알고 보니 그날은 옆 친척집의 8촌 어른의 제삿날이었고 제 증조부가 행방불명된 다음날이었습니다. 절 귀여워해주시던 제 증조부는 절 보시고 본인을 찾아달라고 하셨던 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근데 이거 너무 무섭다. 이거는 진짜 시청자분이 써주신 거라 실화 아니에요? 잠깐만, 그날이 집에 같이 갔다던 날이에요? 집에 같이 갔다던 날? 근데 집에 왔을 때 이미 행방불명 되신 상태고 알려드리고 나서 바로 찾으러 간 게 아니라 그 다음날에 찾으러 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이에 돌아가신 건가? 그러면? 나는 그건 줄 알았어.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 유령을 보신 건 줄 알았는데 이제 그 본 날에 찾으러 간 게 아니라 그 다음날에 찾으러 간 거면은 그 사이에 돌아가신 거 아니야? 다음날에 발견했다는데? 그 재증조부님 만나고 집에 온 날에 어른들한테 알려드리고 그 다음날에 찾으러 가신 건가 본데? 발견한 곳에서 집까지 대충 30분 정도 같이 걸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 사이는 몰라요? 행방불명 되셔서 다들 찾고 있었는데 어릴 때라 몰라요? 근데 왜 바로 당일에 안 갔지?
뭔가 그 사이에 돌아가셨나봐. 그러니까 살아계신 재증조부를 보신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사이에 뭐지? 너무 어두워서? 그 사이에 어떻게 된 건가 봐. 뭐지? 사고를 당하신 건가? 아니면은 애초에 뭔가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집을 나가신 건가? 같이 돌아왔는데. 아, 맞네. 같이 돌아왔는데 그러네? 맞네? 같이 돌아왔는데 갑자기 없어졌다 그랬잖아. 그러고 보니까. 아, 그럼 이미 유령 상태시였던 건가? 와, 근데 그게 어떻게 보이지? 대박. 무섭다. 이미 돌아가셨는데 보였어요? 또렷하게 형체가? 아무튼 되게 무섭다. 그래서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말을 못 하신 건가? 아까 막 인사도 안 받아주시고 그랬다며. 아무튼 무섭다. 사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찾은 사연 하나 또 읽겠습니다. 제목은 병철이 이야기. 병철이 이야기. 일단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 것부터가 뭔가 좀 무섭달까? 이 일은 대학교 2학년 말에 겪었던 일이다. 나는 경북 모 대학 주변에서 자취를 했었다. 그 지역 시의 이름을 딴 대학이지만 사정상 밝히지는 않았다. 여튼 그 대학은 시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었고 주변에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술집, PC방, 복사집, 기타 밥집과 자취 건물들이 다였다. 내가 자취하는 곳은 대학가와도 동떨어진 곳이었는데 밭과 들 사이로 20여 분은 걸어야 나오는 집이었다. 두 개의 쌍둥이 건물이었는데 우리 집은 길이 보이는 쪽이 아닌 건물을 빙 돌아서 그 반대쪽, 낮은 산이 보이는 반대쪽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2층이었다. 길이 보이는 쪽이 아닌 건물을 돌아서 반대쪽? 약간 상상이 안 되네, 머릿속으로. 몇 호인지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남. 그날은 집에서 컴퓨터로 공포영화를 다운받아 본 날이었다. 하필 공포영화를 봤냐? 셔터라는 영화인데 꽤나 무서웠다. 이게 태국 영화였나? 영화를 다 보고 나니 시계는 새벽 2시 반쯤을 가리키고 있었다. 너무 무서워서 여자친구에게 전화해서 여자친구가 있어? 여자친구에게 전화해서 영화 별로 안 무섭다고 해서 봤는데 재미 하나도 없다느니 하는 실없는 소리만 늘어놓다가 제일 친한 후배인 병철이한테 전화해서 와서 같이 자자고 이야기했다. 아니 뭐 여자친구한테만 센 척했어. 무서워가지고 같이 자자고 했어, 병철이한테? 병철이는 평소에도 우리 집에서 자주 술 마시고 나를 가장 잘 따르는 후배였다. 무서워서 그렇다고는 도저히 말 못하겠어서 오랜만에 술이나 한잔 하자고 했었는데 병철이가 이미 시내에서 술을 마셔서 학교로 들어오기 힘들다고 미안하다고 했다. 잠깐만, 이 사람 기숙사에서 살아? 아니지, 자취하지. 근데 학교로 들어오기 힘들다고? 엥? 기숙사에 사는 게 아닌데 무슨 소리지? 암튼 뭐 학교 쪽으로 오기 힘들다고? 뭐 그 소린가? 할 수 없이 그런가 봐요. 학교 근처인가 봐요. 할 수 없이 새벽 3시가 넘어서 이불을 펴고 누웠다. 그래도 무서움이 사라지지 않아서 TV를 켜놓고 소리를 크게 해놓았었는데 당시야는 스타크래프트 방송을 보다가 스르르 잠들려고 했었다. 잠깐만. 다른 소리.
무서워. 한 3시 반? 시계를 정확히 보지는 않았지만 벽에 걸려있던 시계의 시침이 3과 4를 가리키고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갑자기 밖에서 문을 하고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처음에는 잠들려는데 깬지라 짜증이 난 나는 쌩 까려고 했지만 거의 5분이 넘도록 하며 계속 두드렸다. 병철이냐? 화가 나서 누군데? 하고 반말로 물었는데 밖에서 잠시 동안 대답이 없더니 형! 저 병철인데요! 아까 오라니까 못 온다고 했던 후배놈이었다. 나는 왜 하필 잠들려고 하는 지금 오나 싶어서 일어나 문 쪽으로 가면서 소리쳤다. 야, 이 새끼야! 지금 몇 시인데 아까 안 오고 지금 오노! 그러면서 문 쪽으로 가는데 밖에서 다시 후배 목소리가 들렸다. 형! 저 병철인데요! 아이, 새끼 안다고! 왜 지금 오냐고! 형! 저 병철인데요! 이 새끼가 형이랑 장난하나? 뒤질래? 문 안 열어준다? 형! 저 병... 아, 왜 웃기냐? 집중! 몰입해! 형! 저 병철인데요! 돌았나, 새끼가! 계속 같은 대답을 하는 후배에게 화가 난 나는 실컷 회줄 요량으로 얼른 문을 열려다가 왠지 모를 오한이 도는 것을 느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문을 열어 제끼고 온갖 욕을 다 했을 나지만 아까 본 무서운 영화가 자꾸 떠올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물었다. 야, 너 누구야? 형! 저 병철인데요! 어디서 술 마시고 왔냐? 형! 저 병철인데... 형! 저 병철인데요! 아, 왜 웃기냐고. 순간 소름이 팍 돋았다. 아, 집중해! 몰입해, 다들! 사람이란 감정이 있다. 억양도 완전히 똑같을 수도 없다. 그런데 밖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나 잘 연기했네? 마치 녹음기를 반복적으로 틀어놓은 것 같이 일정한 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 잘한 거였네? 똑같이 했는데? 나는 살며시 문에 귀를 가져다 대었다. 형! 저 병철인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이상했다. 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으면 가까이 있는 곳은 대략 위치를 알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가 아닌 문 밖 천장 부근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헉! 이 바로 그러니까 사람이 앞에 있으면은 문 앞에 있으면은 귀를 댔을 때 이 앞에서 소리가 날 텐데 이 위쪽이었나 봐. 사프를 해보니까. 겁이 덜컥 난 나는 문이 잠겼는지 확실히 확인하고는 소리를 꽥 질렀다. 야, 이 씨발 새끼야! 누군데 장난질이고! 안 끄지나! 그러자 밖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 그럼에도 나는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서 문에 귀를 가까이 대고 소리를 들어보았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 그냥 찌르찌르하고 별이 우는 소리? 별이 우는 소리는 뭐야? 별이 우는 소리랑 복도에
문에 이는 바람 소리만 미세하게 들렸다. 한 10분 동안 문에 귀를 대고 있던 나는 어느 정도 무서움이 가라앉자 다시 침대로 와서 몸을 뉘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문 밖에서 남잔지 여잔지 분간이 안 되는 숨 넘어갈 듯한 웃음소리가 내 귀를 강타했다. 아, 집중하라고, 씨. 아, 채팅 때문에 웃음나. 손으로 상체만 벌떡 일으킨 나는 온몸에 돋아나는 소름을 느끼면서 상체만 벌떡 일으키고 턱을 심하게 떨면서 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계속 들려왔다. 숨 넘어갈 듯한 웃음소리. 점점 크게 들리는 듯했다. 나는 손을 덜덜 떨면서 제일 먼저 병철이에게 전화를 했다. 받지 않았다. 병철아!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야, 문 밖에 네가 와 있는데 네가 아닌 것 같으니까 전화 좀 제발. 무서워 죽겠다. 뭐 이런 형식의 문자를 열댓 개를 연달아 날리고 계속 문을 쳐다보면서 극으로 치닫는 공포를 경험하고 있었다. 쿵쿵쿵 두드리고 미친듯이 히히 웃고 다시 쿵쿵쿵 두드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공포가 도를 넘으면 미친다고 했다. 그때가 바로 그랬다. 순간 나를 패닉으로 몰아가는 그 목소리가 미친듯이 미웠고 화가 솟구쳤다. 원룸으로 되어 부엌이 침대 옆에 위치해 있었는데 부엌이 침대 옆에 있어? 찬장을 부서질 듯 열고 평소 쓰던 식칼을 찾아들고 쿵쾅쿵쾅 소리를 내며 문으로 뛰어간 나는 문을 벌컥 열었다. 어? 아니 간도 커? 아무도 없었다. 나는 허공에 대고 미친듯이 칼질을 하면서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퍼부었다. 아니 나는 무서워서 미친다고 그랬지? 아 진짜 미쳤네. 진짜 미치긴 했네 말 그대로. 아 진짜 공포에 치닿으면 이러는 거야? 아마도 장난을 친 누군가에게 그게 사람이건 귀신이건 저주를 퍼붓는 말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한참을 허공에 대고 칼을 휘둘렀을까? 문득 엄청나게 치밀어 올랐던 화가 사라지고 다시 공포가 밀려왔다.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보았다.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평소에 밝게 빛나던 센서로 켜지는 등도 켜지지 않았다. 헉! 오늘따라 안 켜져? 너무 어두운 복도는 그 너머로 보이는 나지막한 산만 을씨년스럽게 자리하고 있었다. 나는 헉헉거리다가 문을 세게 닫고 잠궜다. 그리고 칼을 손에 꼭 쥔 채 침대에 앉아서 현관문만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아 근데 칼로 귀신을 이길 수 있나? 아니 뭐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아니 뭐 사람이면은 죽이기라도 하게? 다시 올 거라는 두려움과 무서움, 그리고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했던 일종의 악과 깡 비슷한 감정이었을 것이다. 아침이 되어서도 잠은 오지 않았다. 헉! 밤을 새버렸어? 시계를 보니 아침이 8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아니 근데 병철이 이 새끼는 아침이 돼도 연락을 안 했어?
바로 그때 밖에서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들렸다. 병철이의 목소리였다? 병철이? 아니 아침까지 연락 없다가 병철이가 소리를 질렀다고 밖에서? 어? 그런데 왠지 새벽녘에 문을 두드리며 말하던 그 목소리와 뭔가가 달랐다. 아, 근데 병철이는 왜 놀라? 뭐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혹시 몰라 칼을 손에 움켜쥐고 아이씨 졸라 무섭네. 혹시 몰라 칼을 손에 움켜쥐고 달려나가 문을 확 열어제낀 나는 2층 복도 끝에서 주저앉아있는 후배를 볼 수 있었다. 야, 또 소리 지르겠다. 칼 들고 나가면. 순간 눈물이 날 만큼 반가움이 일었다. 야 씨발! 씨발 새끼! 와 짜증나! 욕밖에 안 나왔다. 반가웠지만 왠지 화가 났다. 아니 칼 들고 나가가지고 욕까지 한다고? 개무서운데? 그러자 멍하게 주저앉아 있던 병철이는 갑자기 내 옷을 확 잡더니 질질 끌고 원룸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덩치가 나보다 컸기에 속절없이 밖으로 끌려 나온 나는 환한 햇빛을 보고는 완전히 긴장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병철이가 끌고 나왔어 얘를. 그 모습에 날 데리고 나오던 병철이도 내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나는 그제야 후배에게 이야기를 건넬 수 있었다. 야 쌍! 내가 어제 뭘... 형! 자취방 당장 바꿔요! 야, 니 뭐 봤나? 뭐 봤지? 뭘 봤는데? 직감적으로 후배가 무언가를 본 것을 알았다. 병철이는 보채는 내 목소리에 하얗게 질린 얼굴로 빠르게 말을 내뱉었다. 그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듯 했다. 근데 아직도 칼은 들고 있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칼 들고 나갔다며. 병철이는 찜질방에서 자고 일어나서 내 문자를 보고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었다. 근데 받지를 않았다. 그래서 간단하게 샤워만 하고 첫 차를 타고 학교에 들어와서 내 자취방을 찾아왔다. 잉? 자취방이 학교 안에 있어? 일단 끝나고 나서 다 위로 올려보자. 그런데 건물 마당에 오자 엄청 놀랐다고 한다. 내 침대 머리맡에는 창이 하나 있었는데 투명한 이중 유리였다. 이게 마당 쪽으로 나 있었는데 병철이 눈에 비친 그 창 안의 풍경은 마치 온 집안이 피를 뒤집어 쓴 것처럼 새빨갰다고 한다. 병철이는 놀라서 2층으로 뛰어 올라왔고 1층 마당에서 이 선대 자취방을 봤는데 새빨갰대요 창이. 그래서 2층으로 놀라서 뛰어 올라왔는데 거기서 봤다고 한다. 내 집 현관 바로 앞에서 떠있는 목을 몸통도 없이 오로지 목만이 우리 집 현관 위에 위치한 백열등 바로 밑에 둥둥 떠있는 것을. 아까 그 형! 저 병철인데요 이거 위에서 났다 그랬잖아. 소리 귀 대봤는데 백열등 바로 밑에 있었대. 둥둥 떠있었대. 그리고 병철이가 비명을 꽥 지르며 주저앉자 얼마 뒤 문이 열리며 내가 뛰쳐나왔었다. 자기에게 욕하는 나를 멍하게 바라보는 병철이의 시야에 둥둥 떠있던 목이 스르륵 움직여서 우리 집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이 보였고 그는 가타부타 말없이 나를 밖으로 끌고 나왔다고 한다. 좆됐다.
이거 어떻게 가냐 집? 집 어떻게 들어가? 와 어떡해 이거 어떻게 들어가? 한동안 자취방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았다. 병철이랑 같이 살았다. 병철이 졸라 착하네. 같이 살아줬어? 그놈도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무섭다며 내가 같이 사는 걸 꽤나 반기는 눈치였다. 아니 근데 병철이 무서운 게 그 귀신이 형 저 병철인데요 이랬잖아. 아 병철이 뭐 있는 거 아님? 무서운데? 그리고 왜 반겨 지가? 남자랑 남자 아니야? 남자 후배야 남자 선배 아니야? 아무리 친한 선배여도 반겨? 무서운데? 그렇게 한 달이 넘게 살다가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한 후 친구들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내 방으로 돌아와 보았다. 한 달 뒤에 가본 거야? 내가 뛰쳐나오기 전 그 모습 그대로였다. 친구들이래 친구들. 병철이 손만 잡은 게 아니라. 하지만 난 불이 나게 친구와 짐을 싸고 도망치던 나와서 다른 방을 잡았다. 와 씨 이제 이 방 아무도 안 살 듯. 그때 그건 뭐였을까? 아직도 생각하면 소름이 돋지만 궁금증은 여전히 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다. 아 이거는 사진이 있네.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건가? 와 씨. 아 병철이 정상인 맞아? 아 병철이를 따라했잖아 귀신이. 형! 저 병철인데요! 형저병. 와씨. 아 아까 잠깐만 그 학교 안에 자취방이 있는 거야? 그거 좀 팩트 체크 좀. 대학 주변에서 자취했다는데? 그냥 근처구나. 학교 오면서 뭐 자취방 갔다는 건가? T요? 아니 저 F인데요? 아니 팩트 체크하는 게 왜요? 아니 약간 모순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개연성이 없어가지고. 아니 더 몰입하려면은 팩트 체크를 해야지. 와 이거 좀 무서웠다? 다들 좀 무서우셨나요? 난 좀 무서웠네 읽으면서. 아 뭐래! 뭐가 안 들려! 안 흔들리는데. 어색해서 무서워? 무서우면 성공한 거네. 형! 저 병철인데요! 형! 저 병철인데요! 아니 근데 왜 여기도 그렇고 왜 자꾸 경상도임? 경상도 뭔 일 있음? 왜 이렇게 귀신 많이 봄? 다음에 또 이제 카페 사연을 봐보겠습니다. 제목 무음의 밤? 뭐야? 소리가 아예 안 들렸어? 눈은 보이는데? 두부님과 치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 쓰는 재주는 없지만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디 재밌는 이야기였으면 합니다. 1. 의문 23년도쯤일까요? 아 혹시 아판타시아 증후군이라고 아시나요? 이건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떠올릴 수 없어요. 이게 병이에요? 증후군이 병인가? 아 아무것도 떠올릴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있구나.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다들 이런 줄 알았죠. 이 증후군 때문에 저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의문이 생겼어요. 아 증상? 병까진 아니고? 그러면은요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저도 의문 1 의문. 그 수학에서 도형 문제 풀기 어려웠어요? 도형 중에 정육면체 그런 문제? 그거 약간 상상으로 푸는데 나는? 그런 거 하기 어려워요? 아 근데 그거는 눈 감고 안 해도 돼서 할 수 있나? 아 그냥 그림으로?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은 안 하고? 아, 보고 있는 건 잘해요? 그러니까 눈 뜨면은 상상할 수 있는데 감으면은 안 돼? 감으면? 아, 상상은 할 수 있는데 이미지가 안 된다고요? 오. 근데 상상은 되면은 이미지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만든다 느낌은 드는데? 아, 그러니까 뭔가 과정이 되는데 그게 완성이 안 되는 건가? 신기하다. 아무튼 그게 조금 의문이었습니다. 궁금. 빨간 사과를 떠올려보세요 하면은 진짜요? 그렇구나. 모습이 안 그려져요? 다음에 이 겨울방학 평범한 하루였어요. 방안은 평소처럼 고요했고 책상이 벽걸이 시계는 규칙적으로 째깍거렸어요. 창문은 닫혀 있었고 저는 가슴까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어요. 정말 평범한 밤이었어요. 그렇게 잠이 들었어요. 3조? 뭐야, 무서워. 눈을 감고 있는데 앞이 보이는 느낌을 그날 처음 알았어요. 예? 잠깐만, 눈 감으면 아무것도 떠올릴 수 없다며요. 내보예요. 그냥 보였어요. 아니, 보는 건가? 눈 감겨 있는데?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꿈을 꾸는구나 생각했지만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선명했어요. 늘 보던 제 방이었지만 선명했어요. 분명 불도 안 켜져 있는데. 헉! 불도 안 켜놨는데 밝아? 책상, 책장, 옷장, 그 위에 창문까지 제가 덮고 있는 이불부터 발끝까지 정확히 보였어요. 그 이상한 또렷함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심어줬어요. 와, 근데 이거 진짜 빌드업 지렸다. 아판타시아 증후군 이거 가지고 계시다는 거를 알려주면서 조우 딱 나오면서 눈 감았는데 보였대. 씨, 개무서운데? 시계도 멎은 듯 했고 숨도 멎은 듯 했고 심장마저 제 것이 아니었죠. 너무 조용했거든요. 그렇게 점점 묘한 불안감이 번져갔어요.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가 보고 있는 기분. 그 정적 속에서 제 시선은 계속 방을 훑었어요. 그 순간 근데 그러고 보니까요, 누워있는데 방 전체가 보여? 이상하다, 진짜. 누워있는데 방을 훑을 수가 있어? 그 순간 의지와 상관없이 시선이 책상 쪽으로 빨려갔어요. 의자와 책상 아래 어둠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거렸죠. 꿈틀. 무언가가 그 속에서 기어 나왔어요. 책상 아래에서? 사람? 아니, 그림자? 아니, 뭐지? 그냥 무언가. 설마 귀신? 차마 그 단어조차 떠올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잠깐만. 죄송. 소리도 없이 천천히 제 쪽으로 사라지듯, 아까는 들리지 않던 심장 소리가 들리는 듯, 아니 촉감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침대 머리맡까지 스르륵 기어왔죠. 본인은 침대에 계속 있으신 거야. 근데 걔가 온 거야. 머리카락인지 옷인지
불분명하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존재는 분명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본능이 경고했죠. 눈을 마주치면 안 된다. 움직여야 한다. 깨어나야 한다. 손가락 하나만, 제발. 가까스로 발끝만 보던 시선이 점점 다가오는 존재에게 가려고 했어요. 움찔. 순간 주먹이 쥐어지고 눈이 번쩍 떠졌어요. 4. 안도. 눈이 떠지고 쿵쿵대는 심장, 식은땀, 떨림, 가쁜 호흡, 다름없는 내방. 순간 모든 압박이 사라졌어요. 시계의 째깍거림이 돌아오고 숨도 돌아왔어요. 마치 몸을 떠났다 돌아오듯이. 깼구나. 안도의 날숨과 함께 이불을 털고 일어나면서 가위는 이런 거구나. 꿈이 뭐 이렇게 살벌하냐? 싶었어요. 가위인 줄 아신 거구나. 방에서는 잘 수 없었어요. 그래서 거실의 소파에서 자기로 했어요. 푹 꺼지는 가죽 소파에 뜨드득거리는 소리에 몸을 맡기자 아까의 공포가 무색하리만큼 편안했어요. 다시는 그 일을 겪지 않을 것 같았어요. 오, 착각. 눈을 감고 이불을 덮고 잠시 발끝에 보이는 제 방을 보고 고개를 젓고는 편안하게 잠에 들었어요. 제 방문이 눈앞에 보이네요. 왜 또? 잠들었는데? 부어. 그리고 오른쪽 열린 내 방문. 그대로인데 왜? 또 심지어 방문이 열렸어? 어째서? 눈을 감았는데도 제 방문이 다시 보이죠? 아까 그대로인데 그 틈 사이로 설마. 아니야, 나오지 마. 그만 나와. 제발. 그 어둠은 선명한 그 존재는 결국 빠져나와 또다시 기어왔어요. 이번엔 발밑. 소파 팔걸이 쪽에서 순간 안 나오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올라오는 머리. 아까 방에서보다 더 잘 보였어요. 검은 머리카락이 젖은 듯 축 늘어져 있고 손은 팔걸이에 얹혀 있었어요. 이제 형체가 제대로 보여? 보이지 않는 표정, 무적행 같은 얼굴. 어느 순간 점점 가까워지더군요. 손은 그대로인데 얼굴만 가까워진 거죠. 목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제 얼굴을 향해 한치의 망설임도 멈춤도 없이. 지금 눈을 본다면 끝일 거야. 필사적으로 노력했어요. 얼굴이 제 배에서 가슴으로 올 때 눈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손가락이 떨리며 주먹이 쥐어졌죠. 눈이 번쩍 떠졌어요. 아까와 같이 마치 저를 놀리듯이. 6. 불안. 결국 진정되지 않는 속을 달래며 큰방 부모님 방에 가서 겨우겨우 다시 잠에 들었었네요. 그 이후로도 가위에 눌린 적은 있지만 그날처럼 생생한 경험은 다시 하지 못했어요. 다행이죠. 그날의 꿈은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다른 꿈은 흐려지는데 말이죠. 그 꿈만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무서운데? 왜? 다른 꿈은 기억 안 나는데? 왜? 7. 다른 의문. 이상하죠? 저는 아판타시아 증후군입니다. 이 아판타시아 증후군, 이 이름도 왜 무섭냐? 왜? 상상은 할 수 있으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없죠. 눈을 감으면 어떤 장면도 떠올릴 수 없고
꿈조차 소리와 내용만 알 수 있는 저인데 말이죠. 아, 그래요? 꿈도 안 보여요, 원래? 아, 그런 거예요? 아, 꿈을 꿔도 소리만 알 수 있어요? 아, 장면은 안 보여요? 이것도 신기하다. 헉, 꿈도 볼 수가 없구나. 그 시각적인 걸 볼 수가 없구나. 아, 소리와 내용만? 아, 와, 너무 답답하겠다. 소리랑 내용은 아는데 볼 수가 없어? 그 상상이 안 되면은 영원히 그 알 수 없는 거 아니야? 꿈이어야만 했는데 그때만큼은 꿈이 아니었어요. 꿈이었던 걸까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선명한 시각만 살아있던 꿈? 아니면 진짜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나는 눈을 감았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뜨고 있었나? 이상입니다. 쓰다 보니 긴 글이 돼버렸네요.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PS, 저는 꿈노트가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가장 무서웠던 것 같아요. 죽는 꿈이나 죽을 것 같은 꿈도 많은데 이 꿈만이 노트에 적지 않아도 기억이 나서요. 꿈노트 공유해주세요. 와, 꿈노트가 있으셔? 신기하다. 와, 뭐야. 아판타시아 증후군 무서워. 무서워. 아판타시아 증후군. 무서워요. 근데 나는 꿈에서도 귀신 본 적이 없다. 아직까지. 근데 별로 꾸고 싶진 않아. 꾸고 싶진 않지만 뭔가 남들은 한 번씩 경험하니까 나도 겪어는 보고 싶은? 유체 이탈? 근데 이것도 유체 이탈일 수도 있겠는데? 아, 근데 본인은 그 자리라 그랬지? 침대로 막 얘가 올라왔다 그랬지? 그럼 유체 이탈은 또 아닌가 본데? 자, 일단 또 감사히 잘 읽었고요. 무서워요.